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입고 전학을 간 학생의 개인정보가 가해 학생에게 전달될 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육당국은 행정처분 통보 시 당사자 소속을 명확히 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이지만 2차 피해를 막아야 할 교육당국이 행정적인 원칙만을 강조했다는 비판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 사는 A씨는 몇 달 전 고등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몇 달이 걸린다는 말에 A씨는 가해 학생들과의 분리를 위해 자녀를 전학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까지 한 A씨는 학폭위 심의 당일 관할 교육지원청에 자녀가 옮긴 학교가 유출되지 않도록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학폭위 조치결정 통보서 등 모든 행정처분에는 당사자 소속이 명확히 표시돼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A씨는 가해 학생들이 찾아오거나 소문이 퍼질 수 있다며 재차 항의했지만 비교육지원청은 학교명은 민감정보가 아니라며 대신 소속반을 표기하지 않겠다는 황당한 제안까지 했습니다. 결국 A씨의 거듭된 항의에 비교육청은 조치결정 통보서에 이전 학교를 기재하게 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교육당국은 피해 회복과 행정 절차 등을 이유로 현재 소속 학교를 표기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비교육지원청 관계자입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행정처분을 받는데 특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지. 민감정보도 아니고 기본적인 식별정보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이런 설명에도 피해 학부모 측은 교육청이 재량을 발휘해 2차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에도 원칙을 고수한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피해 학부모입니다. 규정 자체가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때 강력하게 화내고 항의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나가는 거 아니냐. 교육당국이 피해자 보호보다 행정적인 원칙을 우선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비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이 독성물질을 운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독성물질은 신경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해양 생태계와 인간 모두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보도에 강민정 기자입니다. 바다를 떠다니는 플라스틱에서 독성 미세조류가 발견됐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키오스트가 진행한 것으로 어류독소를 유발하는 시구아테라가 독소가 플라스틱을 통해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독소는 어류에 축적돼 구토, 설사, 신경마비와 같은 심각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독성 미세조류는 플라스틱에 부착된 상태로 해류를 타고 이동해 국내 해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키오스트 백승호 책임 연구원입니다. 독소를 생성하는 생물은 플라스틱에부터 해류를 따라 이동하며 국내 해양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특히 시구아테라 독소가 열에 의해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요리된 생선에서도 중독 위험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이번 연구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외래 독성 생물의 이동 경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부산시는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소매 공급 비용을 용도별로 2%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용 기준 소비자 요금은 메가줄당 0.0465억 원 인상되며 세대당 월 평균 56원가량 추가 부담할 예정입니다. 이번 인상은 국제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원료비 인상 등에 따른 것이며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오늘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야권 단일화가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승리의 열쇠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측에서 단일화 논의와 관련해 답을 주지 않고 있지만 늦어도 사전투표일인 11일 이전에는 단일화가 돼야 한다며 토론 등 유권자의 선택권을 주는 방식으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혁신당 유재성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 교통중심지와 도시명 정원도시, 청년 창업 중심지 금정을 3대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1년간 조례를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부산 기초의원이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 경실련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부산 지역 구군의회 의원 182명 가운데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발의 조례가 0건인 의원은 모두 11명이었고 해운대구 의회가 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산 경실련은 입법 실적이 전무하거나 실적이 미진한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하고 낭비된 의정비는 감액 조치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 오전 서울에서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선 지역과 정당을 넘어 영호남 발전을 위한 초월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박 시장을 비롯한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북권 성장 거점 구축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부산 관련 공동협력 과제는 동대구와 창원, 거제와 가덕 신공항을 잇는 철도 건설과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등이 포함됐습니다. 부산 지역 8월 제조업 생산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의 부산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의 광공업 생산 지수는 113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9% 올랐습니다. 건설 수주액은 8,928억 원으로 464.5% 증가했으나 백화점 등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107.4로 1.8% 줄었습니다. 매년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학자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경암교육문화재단은 오늘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5명을 경암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수상자로는 인문사회 분야의 권영민 서울대 명예교수, 자연과학 분야의 박승범 서울대 교수, 생명과학 분야의 허원도 카이스트 교수, 공학 분야의 조계춘 카이스트 교수가 각각 선정됐으며 제20회를 맞아 선정한 특별상에는 김은선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음악 감독이 선정됐습니다. 수상자에게는 각 2억 원의 상금과 상패가 주어지며 시상식은 오는 11월 1일 부산 서면 경암홀에서 개최됩니다. 부산 동물사랑 문화축제인 2024 위드페스타가 다음 달 5일부터 이틀간 화명생태공원 잔디광장에서 개최됩니다. 세계 동물의 날 기념 펫플로깅과 김명철 수의사의 고양이 토크살롱, 원조 개통령 이웅종 훈련소장의 패티켓 토크쇼 등 반려인과 예비 반려인에게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이번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나 펫플로기 등 일부 프로그램은 온라인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부산은 오전엔 맑겠고 오후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20도, 낮 최고기온은 28도로 예상됩니다. 지금 부산의 기온 26.2도, 습도는 72%입니다. 부산 CBS 저녁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차유진, 기자 정민기,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